안녕하세요. 중국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항상 따뜻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안산에서 서망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 법무부에서 중국 동포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많은 동포들께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오늘은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은 동포들에게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불편한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정책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포 4세들에게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그동안 우리가 H2 비자 추첨이 없어지면서 C38 비자로 많이 불편해서 중국과 한국을 오고 다니셨죠? 그런 C38 비자로 불편하게 다녔었던 분들에게 H2 비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F4 비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F4 비자를 발급받으려면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방에 있는 몇 개 지역만 제정되어 있었고 또는 우리가 정말 힘들게 없는 시간을 짜내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죠. 이런 분들에게 이번에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면은 F4 비자를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동포 4세 외국인 등록증 취득할 수 있는 그것은 조건만 되면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 설명을 안 하고 C38에서 H2 비자로 발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서류를 제출하고 3시간 소양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제출하는 방법에는 하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12월 2일부터 실행이 되고 그 사이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공지된다고 하니 오늘은 F4 비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4 비자는 기존에 우리가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F4 비자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어에 약하고 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나 다 F4 비자를 주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은 F4 비자를 줍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란 무엇이고 F4로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이게 제일 관심점이죠.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서 사전 평가에서 점수를 좋게 받았으면은
단계를 높은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만큼 한국어에 익숙하다 이러면은 그 사전평가에서 당연히 점수를 높게 받겠죠. 그러면은 그 4단계 거기에 진입이 돼서 교육 시간을 받으면 되는 건데, 짧게는 50시간, 길게는 45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전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단계별 교육 과정을 배정받은 다음에 그 단계별로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사전 평가에서 2단계로 배정이 되었다 하면 2단계를 수료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수료하고 또 4단계 넘어가서 4단계 수료하면은 그 4단계 이수 확인증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기술 자격증 있죠. 그것 대신에 4단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수증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그 무범죄 공증 그것을 제출을 해서 우리가 F4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전평가를 신청받으려면 기간이 있어요. 지금 신청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신청 기간이 언제가 있냐면은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또 사전평가 신청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신청한 후에 11월 9일 날에 사전평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11월 22일에 발표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이트에 신청하는데 뭐 대부분 여행사, 행정사에서 다 대행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굳이 우리 여행사까지 안 오셔도 괜찮고 가까운 여행사 찾아가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사전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라는 것이 나오는데, 나는 몇 단계에 되었다 이런 시험 결과가 3단계 또는 4단계 교육 이렇게 되면 좋겠죠. 단계를 배정받으면은 뭐 교육을 그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F4를 원하는 동포들에게 나온 새로운 정책이고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왜 좋은 정책으로 말씀드리냐?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4단계까지 공부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것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교육받으라고 하면은 시간을 맞춰서 다 가서 교육을 받으면은 보통 이수증이 나옵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증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국가기술 자격증보다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이번에 좋은 소식하고 좀 덜 좋은 소식이, 좀 우리들이 조금 더 불편하게 하는 소식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H2든 F4든 뭐 F1이든 우리가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한국에 체류하려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과 무범죄 공증을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모든 사람이 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쳐야 되고 무범죄 그 공증 인증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그래도 또 그동안에 한국의 법과 질서를 지켰던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능력 시험과 해외 범죄 경력 면제 대상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은 과거에 우리가 한국어 능력 관련된 입증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했던 적이 있으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중국에 갔다 다시 한국 왔다든지 이런 분들을 제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죠. 60세 이상 고령 동포, G2 비자로 3년 만기에서 중국에 갔다가 재입국하면 F4 비자로 3년 이상 거주하셨죠. 이런 분들은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에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계시는데 나중에 또 외국인 등록증 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자격 변경한다고 할 때 해외 범죄 경력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또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면제 대상만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61세 그런 고령동포로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은 분들이죠. F4를 발급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무범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3세 이하 미성년자 이런 친구들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특별 공로가 있는 사람들 과거에 우리가 뭐 결혼 비자라든지 어떤 H2에서 H2 비자를 발급받는다든지 할 때 우리가 무범죄를 제출한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 중국에 가서 6개월 이내만 체류했을 때는 무범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5년 이상 있었어요. 5년 이상 있었는데 중국에서 6개월 이내만 체류했을 때는 또 무범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H2 비자로 재입국 하셨던 분들 이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무범죄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무범죄 경력을 제출하지 않는 상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61세 이상, 나이론 61세 이상, 그다음 13세 이하, 그 다음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그 유가족도 된다고 했는데 뭐 대상이 많은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무범죄 범죄인으로 제출을 했는데 중국에 가서 6개월 이내만 체류했을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에 무범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을 했지만은 6개월 이상 중국에 가서 체류했을 때에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체류 자격은 앞으로는 연장을 한다든지 체류 자격 변경할 때에는 한국어 능력 제출과 모범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분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한국에 체류하려면은 모범죄와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는 필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여건이 되면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든지 한국 능력 시험이든지 수시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범죄 같은 경우는 유효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체류 기간 연장 기간을 보면서 4개월 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연장할 때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범죄는 보통 뭐 한 달 40일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체류 기간 만료인데 오늘이 무범죄 신청을 하면은 체류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범죄 같은 걸 제때 제출을 못하고 한국어 시험을 제때 입증을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가, 연장을 안 해주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잠시적으로 저희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절대로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3년 해줄 것을 뭐 6개월라든지 뭐 1년 해주어서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